10일 0시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3명, 인천 지역은 120명을 기록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 언제쯤 가능할까요? 위드 코로나의 전환 여부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행정당국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0명 증가했습니다. 부평의 신규 확진자 수는 25명, 계양은 5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부평구 어린이집과 계양구 대형마트와 관련해서는 각각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0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3명인데요. 이 중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1명, 김포는 22명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방역 당국에서는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초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민들은 현재 방역 체계, 또 위드 코로나의 전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이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맞은 뒤,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후가 고비로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하루에 38명, 2시간에 3명. 이 수치가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놀라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연간 14,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전체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뒤를 이어서 5위,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의 갈등, 직장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 신체적 질환 속 그 뒤에 숨겨진 우울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 전까지 가족이나 지인 등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 비극의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치감, 외로움, 절망감, 무기력감 등 감정 상태의 변화가 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 고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린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 보고 싶은 이에게 또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 전시회죠.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00곳이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서 콘텐츠 제작 기술과 체험형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네, 메타버스를 비롯해 최신 콘텐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의 화려한 개막을 취재했는데요.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콘텐츠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신기술과 주력 사업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전시회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관을 채운 400여 개의 체험 부스. 메타버스 주제관부터 각 기업들이 첫 선을 보이는 실감형 콘텐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40여 개 기업의 참여 속에 메타버스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 개발자 컨퍼런스는 페이스북의 제임스 헤어스톤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요. 메타버스, OTT, 5G, 퓨처 커머스 등 4가지 주제 세션에서 콘텐츠 분야의 최근 기술과 서비스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공중파나 종합 편성 채널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케이블 TV.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LG 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사들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강호동의 골라잡아, 장윤정의 도장 깨기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 프로그램이 매주 편성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이너들의 전례 없는 케이블 TV 입성, 지역성을 살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로컬테인먼트 전략이 대중들에게도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협회 차원에서도 지역 방송사들의 대규모 투자 속 이번 에이스페어 참가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채널 케이블 TV의 영역인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오늘 이 전시에 참가해서 관람하고 또 세미나를 갖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올해 콘텐츠 제작과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한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전시회 에이스페어.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2021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주말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포 접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보구고제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본래 주민 대피시설로 이용되던 삭막한 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든 건데요. 네, 이달부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여파에 미술관은 관람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전시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김포의 접경 지역 안에 약 22개의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시시설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유사시에는 여기가 주민 대피시설이거든요.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또 공간과 지역이 주는 어떤 그 긴장감을 좀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 작은 미술관 보구곳은요, 접경 지역 안에 있는 유유시설인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을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보구곳 정을 엮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구곳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다른 전시관에 갈 수 없는 그런 전시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그냥 있는 철조망과 혹은 뭐 위험이라는 어떤 푯말들, 군복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하나의 풍경으로 녹아들어 있는 곳이에요. 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예쁘고 자연을 그대로 담아서 풀 한 폭이 배지 않고 그대로 자연과 어울리는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